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정읍의 한 중학교에 나왔습니다. 이곳엔 얼마 전에 정말 훈훈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모두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어서 달려와 봤습니다. 정읍 감곡중학교, 먼저 최용훈 교장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읍의 감곡면에 들어오면서 환경을 좀 봤는데 여느 시골과 별다른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아주 평온한 시골 마을인데, 중학교 입구에 들어서 현관에서 학생 수 현황을 보니까 몇 명 되지 않는 이 감곡 중학교의 현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학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전교생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적인 어떤 특성상 정읍에 좀 가깝고 신태인에 가깝고 또 김제에 가깝고 원평 쪽에 가깝고, 그래서 이 강곡면 자체가 기다랗거든요. 예. 원래 지역 자체가. 그런데 이게 나누어지다 보고 또 폐교되는 학교들이 옆에 있고 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그래서 감곡 초등학교 하나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초등학교 인원이 줄어들면 감곡 중학교도 자연히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한번 살려볼까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3월 1일자로 제가 왔어요. 근데 코로나로 등교 학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입학식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도 물론 나눠줘야 되고요. 학생들한테 가정학습을 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 가정으로 담임 선생님들, 교과 선생님들이 가서 학습 자료를 전달해주고 교과서도 전달해주는 과정에 저도 같이 동참을 했어요. 같이 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누군가도 나도 인사도 나누고 싶다. 저도 3월 1일자로 이쪽으로 부임해서, 그래서 가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학습 환경이나 가정 환경을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시골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제 생각에도 저도 고향이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얘가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환경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지금 남매 학생을 제가 접하게 됐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때 뒤돌아서면서 참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아빠 엄마가 도대체 이대로 갈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이루어지게 됐어요. 남매의 상황을 알게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남매를 위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백방으로 뛰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훈훈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 전에 가정 방문하면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오시면 굉장히 집에서 불편해하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속에서도 감곡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그런 상황. 어찌 보면 적극적인 그런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남매 관련해서 말씀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골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 경제적 활동 때문에 시골 환경에서 농사로는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돈을 벌러 나가는 경우,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 남매의 경우는 어떤 점이 우리 교장 선생님에게 인상적이었고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먼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일단 소수이기 때문에 이 지역적으로 제가 알맞은 분들한테 면사무소랄지 이제 그 파악을 좀 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현황 정도를. 그리고 지금 예전에 우리 앵커 선생님도 아시지만 가정 방문을 하면 어떤 인권 침해다 또는 뭐 학부모가 어떤 집을 좀 보이기가
학생이 꺼려한다.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사춘기이고 예민하다. 그냥 그런적인 차원이 있는데 저는 다문화 가정이랄지 조성 가정이랄지 또는 한부모 가정 또는 또 결손 가정 또는 기초수급자 가정 중에서 이 학생들이 적어도 가정에서도 필요로 하는 학습 기자재나 또는 가정에서 어떤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과연 있으면 좋겠다. 도시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고 그 남의 형제처럼 도시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합의가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합의가 되면 가정 방문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합의에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물론 가기 전에 물었어요. 물고 전화로 상으로도 다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예, 학생과 부모님하고 그래서 이루어져서 안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집안을 집안을 그래서 애기 공부방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보는 과정 중에 아우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근데 그 지금 이 남매 집을 갔을 때는 어머님이 우측 눈을 완전히 실명이시고 좌측 눈은 형태만 보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하고 대답을 해도 다른 곳을 보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당연히 이렇게 보여서 주방을 봤더니 그 이제 좀 어지럽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더니 눈이 안 보이니까 손이 이렇게 가는 데만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요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보니까 이제 말로는 다 못하지만 우리 지금 사춘기 소녀가 TV를 켜면 정말 환상적인 화장실들이 많잖아요. TV에 가정이.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 화장실을 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저곳에서 어떻게 참 씻고 이렇게 저기를 할까. 그래서 우리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슴이 아팠고. 우리 또 남자아이 남학생 방을 가봤더니 옆에 그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는데 이제 추워요 좀. 그래서 어머니 이 방은 왜 이렇게 춥고 곰팡이가 많이 폈네요. 보일러 좀 켜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방 자체가 보일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다행히 저번 겨울에는 안 추웠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기장판 하나에 애가 뭐 3학년이니까 등치가 좀 있고 좀 크다고 그렇게 견디는 모양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와서 고민을 좀 하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먼저 십시일반 합시다 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모금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운을 좀 내서 외지에 노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한 이 나눔의 손길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3,500만 원이라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이 기금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집부터 수리를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두 남매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한 2,500만 원 정도만 들면 화장실 해주고 우리 애들 방 해주고 이렇게 주방 해주고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분 통해 갖고 이렇게 견적을 한번 내줘보라 했는데 그 집 짓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을 대면 막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불어나다 보니까 거의 막 그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거 손대면 안 해줄 수 없고 이거 손대면 안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해결됐는데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오고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정읍시에 있는 봉사단체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도 다들 코로나로 어려운데 그래도 그 과정 중에 십시일반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추석 전에 준공을 해가지고 정말로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전개되는 상황, 그런 와중에 가정 학습 자료 전달하고 인사 나누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일일이 그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두 남매의 주거 환경은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생활했고 지금 이제 10월 말입니다. 날씨가 추워졌고 앞으로도 겨울을 이제 나야 되는데 참 저도 이 제보를 받고 물론 감동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최용훈 교장 선생님처럼 또 감곡중학교 선생님들처럼 가정 방문하지 않고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조금의 행동이, 조금의 관심이 이 지역사회를 함께 마음을 이제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학교 안에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만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가정으로 어찌 보면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제 특히나 이렇게 시골 농촌 학교는 더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그 분야가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법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교문 안에 일단 딱 들어오면 우리 교직원을 부모에 준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또 요즘은 판사님들이 판결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 보호자의 역할이나 임무는 뭐 아이들을 함부로 한다거나 체벌을 한다거나 뭐 그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완벽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가더라도 여전히 또 학교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우리 항상 보호나 어떤 교육의 혜택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구나 제가 이런 과정 중에 또 하나는 다문화 학생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필리핀 어머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어머님한테 참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어머님은 남매를 또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을 가봤더니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 학생 방을 갔더니 근데 그 유리창이 시골에서 이렇게 큰 유리창이라 갈 수도 없고 근데 마침 또 이 학생이 다쳐버렸어요. 그 유리창에 찔려가지고 문을 여닫다가 그래서 크게 다쳐가지고 정읍에서는 치료 못하고 전북대 응급실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가봤어요. 그 집을. 그래서 유리창을 끼웠냐 그랬더니 가봤더니 유리창을 안 끼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끼웠냐 이걸 끼우지 그랬더니 어디서 하는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해서 인근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끼워준 것이 있는데 이처럼 정말로 물론 지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애들은 학교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복지 차원에서는 뭐 어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이라도 해줄지언정 우리가 좀 나서줘야 되긴다. 시골 학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만 생각했었지 교육 복지라는 생각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학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학생이고 내 제자인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음날 돌아오는 그 학교의 현장에 오는 아이들의 모습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교육복지고 그것이 곧 또 선생님의 또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될 공동체 교육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 지금 강곡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고입니다. 2학년에 보니까 전체 학생이 2명이던데 학생과 한 학년에 2명이네요. 유일한 친구네요. 네. 친구가 없어서 운동장에서 뭐 다른 걸 해볼 수도 없고 좀 아쉽고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데 그 친구가 유머도 좋고 재밌는 말도 많이 해서 외롭다고 느낄 때는 없어요. 둘이 대화를 그럼 많이 하나 봐요? 그 친구가 만약에 전학을 가면 2학년엔 학생 혼자 남게 돼서 절대 누구도 전학을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전학을 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코로나 속에서 가정 학습 자료 이렇게 전달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가정을 방문할 기회를 이제 만들었고
우리 두 남매를 위해서 좀 더 집을 잘 수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렸잖아요. 과거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그 문 벽에 머리가 안 찧어서 좋고, 원래 우리 집 물이 살짝 새서 보일러 바닥 밑에 물이 좀 고여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짝 분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많이 무서웠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점프도 해도 머리가 위에 안 닿고 비도 안 새고 참새도 안 들어와서 그런 스릴은 좀 줄어들었어요. 물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그 이번에 홍수재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피해도 별로 안 받았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아도 되나 하고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다른 이재민들에게 비해서 우리 집은 안전하게 이렇게 고쳐졌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그 가옥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좋아하시죠? 옛날에 친척들이 모여서 저희 집에서는 막 음식 같은 걸 막 못 먹었어요. 방도 좁고 일단 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방이 오빠 방인데 오빠 방에 침대가 들어서면서 방이 확 좁아지니까 먹을 때 항상 외할머니 댁에 모여서 먹거나 아니면 하우스에 가서 숯불로 먹거나 그랬어야 됐는데 얘는 집 안에서 춥지도 않고 앉아서 막 대화 나누면서 먹으니까 그 점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처음일 텐데 본인의 상황을 또 마음으로 이렇게 잘 전달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후배들 또 친구들 잘 이 학교 지켜주길 바래요.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멋진 시간 만들어 가길 바라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한번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 3살 때 엄마가 놓고 가버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고 이 아이는 엄마라는 어떤 의식을 모르고 자랐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 자꾸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학년인데. 근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물론 엄마 나이보다는 조금 많지만 근데 엄마처럼 그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 엄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선생님한테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선생님이 엄마하고 저는 학교에서 아빠 하겠습니다. 그 엄마 선생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국어를 맡고 있는 배은경입니다. 감곡중학교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올해 3월 달에 왔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과 같은 시기에 오셨겠네요. 시골 중학교에 근무하신 경험은 있으시죠? 제가 92년도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초임지에서 시골 학교에 있었고요. 이제 이번이 처음이에요. 엄마가 떠난 그 빈자리에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 시작이 되신 건지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텐데 말이죠. 2학년 아이를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아이가 굉장히 똘방져요. 그리고 재치도 있고 이렇게 수업할 때 반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수업 중에도 그 아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시골 학교지만 저렇게 똑똑한 아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을 또 알게 되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갔고 그 아이도 또 저한테 와서 자기 어려움이 있다곤 할 때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관계가 좀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가정에 자녀가 있으실 텐데 그냥 이렇게 제자로서만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학생이 제자 이상으로 이렇게 자식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 학생도 우리 선생님이 편안했고 엄마 같은 그런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어서 두 분의 그런 교감 내지는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평상시에 엄마 없는 아이가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아빠하고도 또 떨어져 살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지금
셋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안쓰럽다고나 할까?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그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 아이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생겨서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92년도부터 교사 생활하기 시작하셨으면 꽤 긴 시간 제자들을 만났을 텐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신가요? 처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근무했던 학교마다 그런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 없는 아이들. 진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백인데 그 백이 없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아이를 또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참 학교 안에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 그 사이에 좋은 일보다는 불협화음이 많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실망도 하시는 가운데 어찌 보면 작지만 시골 감곡면 소재지에 있는 유일한 중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앞으로 또 언젠가는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될지 모르지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농촌 학교가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오길 바라는 마음. 왜냐하면 선생님과 지금 수업을 하는 학생 수가 2명 정도 됩니까? 한 반에? 두세 명.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아이들이 많으면 내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면 좋을 텐데라는 뭐 아쉬움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농촌 학교를 와서 선생님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처음 와서 일단은 제가 이제 큰 학교에 있을 때는 그 요즘 아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작은 학교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마다 보는 아이들 둘, 뭐 셋 이런 식이다 보니까 또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적고 교우 관계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5명 정도만 더 있었으면 저 아이들에게도 좋을 텐데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한정돼 있어요. 축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좋으시고 선생님들 진짜 다 친절하시고 좋으신데 우리 학교가 많이 알려져서 그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보통 교장 선생님 뭐 저나 과거에 보면 면 소재지 하면 그래도 중심이잖아요. 그 면에. 작년에 보니까 감곡 중학교 졸업생이 7명인데 올해는 보니까 지금 3학년이 3명인 걸 보면 올해 졸업생은 3명입니다. 그럼 전체 7명 중에 3명이 나가면 이제 4명만 남게 되는데 신입생이 걱정됩니다. 제가 1학기 때부터 코로나로 학교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교육과정협의회를 참석을 못했지만 홍보로 참석을 못했지만 전단지 홍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정읍 시내의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과 또 교장 선생님들을 다 찾아뵀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매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학부모님들한테 주시면 학생들이 선택하고 학부모님들이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 7명에서 8명까지 외부에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신입생은 10명에서 11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학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학에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러 다니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 대상으로 중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읍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을 만나셨다는 그 말씀에서 교장 선생님의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모든 시골의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이렇게까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감곡 중학교뿐만 아니라 이 시골 농촌 지역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교육의 공간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골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비단 우리 감곡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라북도 면 단위 학교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차후에는 뭐 통합이 되든 어떤 되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거지만 현재 열려 있는 학교 같으면 제가 이제 정읍 시내나 전주 시내권에서 교감도 했었는데 그 할 때 보면 정말로 이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손길이 물론 다 시내 학교도 미치지만 그래도 더 섬세하게 밀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애들이 있으면 이런 시골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라든 아니면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학생 위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자신감을 좀 더 넣어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진다라고 그 학생들한테 줄 때 어떤 매력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혜택이 꼭 비단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적인 환경 또는 마음 써줌의 환경 이런 장점을 살리는 시골 학교로 오면 너무너무 학생들하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작은 학교도 정말 이처럼 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교 좀 너무너무 이렇게 알아가지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수업도 잘하시고 다방면으로 탤런트적인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까워 죽겠어요, 능력이 저는. 그래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정읍 관내 또 김제 관내 6학년 졸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곡 중학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훈훈한 소식, 아이들과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고 선생님으로서의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